4차시 지구과학 2 4차시 1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30페이지, 31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개념 설명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그 수능 특강 뒤에 보면은 그 문제들 있죠. 개념 확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낼 때 상당 부분을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개념 확인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30페이지 먼저 갑니다. 자, 요 30페이지부터는 먼저 수능 특강 교재를 먼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을 펴주세요. 자, 2강 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광물이 뭘까요? 광물.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돌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암석이라고 그래요. 암석. 근데 그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라고 하고요. 그 광물들은 여러 개의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석을 이루는 구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광물. 암석을 이루는 무기물이어야 됩니다. 무기물. 그래서 단 예외는 있어요. 석탄과 같이 유기물,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가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그런 아이들만 제외하고 다 무기물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광물마다 고유의 화학 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Mg, Fe2, SiO4 이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이 일정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물이라고 한다. 암석을 이루는 대표적인 광물을 우리가 선생님 좋아 안 좋아? 조항 광물이라고 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을 이루는 광물들을 우리가 조암 광물이라고 하는데, 얘가 대다수야. 근데 이 조암 광물에는 감남석, 휘석, 각섬석, 호금모, 정장석, 석영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이 앞자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감, 휘, 각, 흑, 정석 이거랑 플러스 사장석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에요. 자, 두 번째, 결정질과 비결정질.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가 규칙적인 물질을 우리가 결정질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암석들은 결정질이겠죠. 일정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석영, 장석 등 대부분의 광물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결정질도 있다. 원자나 이온의 배열 상태가 불규칙적인 물질들. 단백석, 흑요석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죠. 예외되는 것만. 단백석, 흑요석은 일정한 결정 구조가 없구나. 비결정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광물의 결정형과 결정 형태. 자형, 반자형, 타형.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암석이라는 것은 퇴적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고 화성암도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처음에 어떠한 멜팅, 녹아있는 상태로 용융되어 있는 용암의 상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용암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SiO2의 함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감남암질,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구분했었잖아,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근데 여하튼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녹아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녹아있어요. 매우 고온일 때, 예를 들면 1000도씨 이상의 매우 고온일 때 얘가 다 녹아있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이 마그마 안에 있던 원자들 중에 서로
처음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거야. 분자운동이 워낙 활발하니까 서로 결합해서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지. 근데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온도에서 얘네가 드디어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화학 결합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화학 결합해서 생기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생겨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육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삼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육각형인 애들이 먼저 생겼다 이 얘기야. 그럼 군데군데 이런 애들이 막 생기는 거야. 생각해봐. 빨간 용암 물이 있는데 거기서 드문드문 막 결정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육각형이 또 만들어진다고. 그때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쪽 방향에 만약에 그 성분들이 많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도 있어. 그래서 모양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육각형이라고 하는 모양, 육각형 이게 모서리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 화학결합은 일정하니까. 특정 방향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고 그쪽 방향에 그 성분들이 많으면 여하튼 간에 처음에 이렇게 자기의 모양을 이루면서 성장할 거예요. 용암이었다가 매우 고온에서 처음에 화학결합하는 아이들은 주변에 다 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 화학결합을 방해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의 모양을 이렇게 갖춘 결정 구조를 자형, 스스로 자형이라 그래, 자형. 자기의 모양을 갖춘 거야. 그럼 누가 자형이겠어? 그렇지. 매우 고온에서 정출된 광물. 정출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에서 고체가 됐다라는 얘기야. 응? 결정 구조를 이뤘다. 이렇게 고온에서 정출된 광물들은 자형을 이루겠지. 두 번째, 그러면 얘보다 이제 온도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또 그때 화학결합할 수 있는 원자들이 생긴다고. 근데 이때 벌써 고온에서 자형 애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네모라고 생긴 애가 만들어지고 싶은데 얘 지금 벌써 고온에서 만들어진 정출 광물 때문에 자기의 모양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네모긴 네모인데 이쪽에 지금 가생사리로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지.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제 만들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반자형이라고 그래요. 반자형. 그러니까 반자형은 자형보다 저온에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정출된 광물이겠지. 그 다음에 자형 만들어주고 반자형 만들어주고 이제 나머지에 있는 액체에 있는 이제 나머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찌꺼기들. 응? 그 찌꺼기들이 이제 제일 낮은 온도에서 결합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이미 벌써 공간이 다 차 있잖아.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남은 곳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양이 아니라 그 틈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걸 우리가 타형이라고 하는 거야. 타형. 그러니까 타형은 상대적으로 저온의 정출 광물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저온이라 그랬다 그래서 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이 용암은 다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거운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형은 고유한 결정면을 가지고 있고 고온에서 정출되며 반자형은 고온에서 먼저 생긴 광물의 부분적인 방해로 일부만 고유한 결정 구조를 만들고 타형 같은 경우는 먼저 생긴 광물들 사이에 성장하여 고유한 결정면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저온에서 정출되는 것. 우리가 이거를 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광물의 내부 구조. 여러분, 그러면 광물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다 화학 분석해서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 분석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을 다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얘가 이 안에서 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실험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결합 구조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벌써 알았어. 근데
일일이 암석을 우리가 판별할 때마다 걔를 굉장히 그 복잡한 방법으로 얘의 결정 구조가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굉장히 번거롭지. 돌덩어리 하나 갖고 와서 이 돌덩어리가 뭔지 다 화학 분석하고 결정 구조 분석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번거롭겠어. 그래서 라우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라우에라는 과학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X선, 우리가 그 빛은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알고 있지. 가시광선, 그거보다 짧은 게 자외선, 그거보다 짧은 게 X선, 그거보다 짧은 게 감마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긴 게 적외선, 전파, 뭐 마이크로파, 단파, 장파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전자기파를 나누는데 이 중에서 X선을 방출하는 진공관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진공관에서 이제 사방으로 X선이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구멍 하나를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로 이쪽 방향으로만 나온 빛이 이렇게 통과해 가겠지. 다른 애들은 다 못 지나가고 이쪽 방향으로 온 애만 통과해 갈 거 아니야. 그 빛이 광물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 X선은요, 이 광물을 투과해 가다가 그 광물 안에 있는 원자들과 부딪혀서 거기처럼 진행 방향이 꺾이게 돼. 그러면서 요 뒤에 투영판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갖는 거야. 응? 이게 A라는 광물의 라우의 전문이야. 응? 그러면 A는 이런 모양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광물을 보니까 B라고 하는 광물은 얘랑 또 다른 거야.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상이에요. 이런 모양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B라는 광물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광물들의 이 라우의 전문의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다 구해봤다고. 그러면 샘플링 해놨으니까 표본을 추출해놨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필드에서 어떤 광물을 갖고 왔을 때 얘가 뭐지? 얘가 이게 A 광물인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 그럼 뭐 해보면 돼? 엑스레이를 띄워봐서 라우의 전문의를 구해보면 맞구나. 아니면 틀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라우의 전문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학교에 중학교 쪽 시문중학교 나온 친구들은 알았을 건데, 시문중학교에 가면 앞에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돌들 중에 옛날에 갖다 놓은 돌이라 가지고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돌인데 밖에서 막 이제 그 오염돼 가지고 깨끗하지가 않고요. 막 이제 막 다른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되게 때 같하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깨끗하지가 않아. 프레시하지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걔를 망치고 해머 같은 걸로 빵 때리면 쩍 쪼개지지. 그럼 쪼개지면 요 안에 있는 면은 신선한 면이 나타나겠지. 원래의 색깔. 때 묻은 색깔, 오염된 색깔이 아니라 원래의 색깔. 근데 여기 돌덩어리 있는데 저한테 이 돌이 뭔지 다 알아봐 달라는 거야. 알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몰라. 육안으로 그냥 가가지고 이 돌이 뭐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 왜? 그 돌이 뭔지를 알려면 물론 걔가 화성암유인지 퇴적암유인지 이 정도는 구별할지. 근데 정확하게 화성암 중에서도 무슨 화성암이다 이렇게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뚜렷하게 한 번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애들도 있어 물론. 근데 대부분은요 오염되어 있고 또는 후레쉬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 그럼 걔네들을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로 다 알아봐야 돼. 지질학과 애들도 화학 분석해보고 때려도 보고 긁어도 보고 갈아도 보고 또는 만들어가지고 박편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도 관찰하고 해야지 걔가 어떤 놈인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을 알아봐야 돼요. 물리적인 성질은 첫 번째 색이 있어요. 색. 순수한 광물이 고유한 색을 자색이라고 한다. 어떤 광물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색, 원래의 색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타색이 된다. 우리 수정도 마찬가지죠. 수정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좋은 색이 있어. 좋은 색. 나쁜 색도 있고 좋은 색도 있나? 그게 아니고 좋은 색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좀 이따가 교과서에서 이제 제대로 사진을 보여줄게요. 광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노드에서 갖고 왔는데 얘도 노란색이고요. 얘도 노란색이에요. 물론 조금 약간 명암은 달라. 조금 더 밝고 조금 덜 밝고 그래. 근데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만 가지고는 얘가 어떤 광물인지 몰라. 그런데 얘네들을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초벌구이한 판이야. 초벌구이판. 그러니까 강하게 초벌구이한 판이야. 하얀색 판이야, 판. 그러니까 돌판이야. 구운 거야, 불에. 이걸 우리가 좋은 판이라 그래. 근데 좋은 판에다가 얘를 긁잖아. 그러면 노란색을 긁었을 때 똑같이 노란색일 수도 있어. 그런데 노란색을 긁었는데 얘 이번에는 노란색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긁히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긁히는 거야. 그러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초벌구이판에다가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 이걸 우리가 좋은 색이라 그래. 좋은 색. 그러면 이 좋은 색을 긁어보면 아, 얘가 뭐 예를 들어 C라는 암석이구나, 얘는 D라는 암석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이 있어요. 여기다가 별표 해놓습니다. 이걸 자주 물어봐요. 쪼개짐과 깨짐. 그러면 쪼개짐과 깨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광물을 딱 내리쳤는데 걔가 쭉 갈라져.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런 걸 쪼개짐이라 그래. 쪼개짐. 이렇게도 갈라지고 방 때렸더니 이렇게도 갈라져. 일정한 방향으로. 그걸 우리가 쪼개짐이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내리쳤는데 어떤 면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덩어리만 딱 떨어져 나가. 불규칙하게. 그걸 우리가 깨짐이라 그래. 깨짐. 응? 그럼 결론만 얘기해보자. 왜 쪼개짐과 깨짐이 있겠어? 응? 여러분 그 화학계에서 탄소 결정 중에 그래핀이라고 알아요. 그래핀이 뭐예요? 탄소들끼리 이제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서는 약한 결합을 하고 있잖아. 누가? 흑연이. 그래서 내가 연필로 쓰면 그 얇은 그 탄소들끼리는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탄소와 탄소들끼리는 약한 결합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의 막이.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여러 막이 떨어져 나가는 게 우리가 연필이잖아. 그것처럼 약한 면으로 끊어진다고. 이렇게 일정한 화학 결합 때문에 일정한 면으로 약한 면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쪼개짐이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사방으로 다 균질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때는 어떠한 특정한 면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불규칙하게. 그냥 그때마다. 그래서 충격을 가했을 때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 규칙적으로 갈라지면 쪼개짐. 흑음모는 한방향 쪼개짐. 여러분, 여기. 자, 요런 특징적인 애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흑음모는 한방향 쪼개짐.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장석류는 두방향 쪼개짐. 그리고 방해석은 세방향 쪼개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부서지면 깨짐.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깨지는 게 누군지 한번 기억하면 되는 거야. 깨지는 거. 석영과 감남석.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별표 치는데 이유가 있지, 그치? 그래서 석영과 감남석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뒤에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굵기라는 거는 강물의 단단한 정도를 우리가 굵기라 그래. 그래서 서로 긁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해서 둘이 이렇게 탁 긁어보는 거야. 그럼 누가 긁히겠어? 약한 애가 긁히겠지. 그치? 그래서 모스라고 하는 학자가 모스 굵기계라고 하는 이 샘플을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단한 건 아니야. 그럼 이 모스는요, 대표적인 광물들 중에서 이거를 선생님은 예전에 이거 다 외웠었어. 사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활석, 방형, 인정석, 황강금이라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막 일일이 했다고. 근데 요즘엔 그렇게는 안 해. 하지만 자료로 주어지지, 그치? 활석, 방형, 인정석, 황강금 이렇게 외웠다고 야날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대표적인 광물들의 순서를 정한 거야. 순서. 그러니까 너 작은 애부터 키 큰 순서대로 서봐. 이렇게 쓴 거야. 단단한 정도대로 써봐.
근데 얘네가 쓴다고 해서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게 아니야. 일정하게 커지는 건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만 쓴 거야.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제일 단단해? 금강석이 제일 단단하지. 응? 여러분 터널 같은 거 뚫을 때요. 그 터널 굴착기 앞에 뭐가 껴있는 줄 알아? 금강석이 껴있어. 그래서 금강석으로 막 돌을 막 갈아낸다고. 왜냐면 얘가 제일 강하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도 하고요. 갈아낸다고. 근데 그게 강해도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단데. 그러면 새로 또 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그치? 근데 여하튼 간에 모스쿠키가 클수록 단단한 거야. 그러면 7번인 석영하고 4번인 형석하고 서로 긁었을 때 누가 긁히겠어? 약한 형석이 긁힌단 말이야. 알겠어요? 상대적인 세기예요. 상대적인 세기. 절대적인 세기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리가 지금 5.5 정도 되잖아. 그러면 유리에다가 석영을 긁으면 누가 긁히겠어? 유리가 긁힌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광물의 분류. 자, 광물들 중에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규산염 광물이야. 그러면 규산염 광물이라는 건 뭔 줄 알아? 규소. 우리가 규소를 실리카라고 하잖아.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 실리카. 이 실리카 SI랑 옥시건, 산소랑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게 SiO4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걸 규산염 광물이라 그래. 그럼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아. 그럼 왜 많겠어? 당연히. 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예전에 했었죠.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멘틀이 충상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은 떠올랐잖아.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기억해 못해. 떠오르지? 미안합니다. 그때 떠오른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게 산소와 실리카야. 그래서 많은 거야. 한 개의 규소와 한 개의 실리카와 네 개의 산소가 결합해서 요 가운데 있는 게 규소예요. 규소의 크기가 작아. 근데 이 규소 하나랑 산소 하나랑 서로 이거 알지? 화학결합. 공유결합하고 있어. 전체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단일결합, 이쪽에 단일결합, 이쪽에 단일결합 하면서 사면체,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거를 SiO4의 사면체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면체 구조에 이제 다른 원소들이 와서 붙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광물,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조한 광물의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이다. SiO4 사면체의 공유산소수는 저온에서 정출된 광물일수록 증가한다. 여기다 형광펜 칠해줍니다. 공유산소수는 저온에서 정출된 광물일수록 증가한다.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FeMg가 많이 함유된 광물, 감소석, 휘석, 각소석, 흑음모는 색이 어둡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색 광물이라고 써요. 유색 광물. 색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실리카, 나트륨 그리고 칼륨이 포함된 광물은 색이 밝고 밀도가 작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무색 광물이라고 써요. 무색 광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필기 노트로 돌아갑니다. 필기 노트. 자, 필기 노트에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31페이지잖아. 31페이지 그 우측에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 빈 공간에다 해도 돼. 알겠어요? 선생님도 여기다가 끄적일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가 정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까? 얘들아, 선생님 말 들어봐. 사실은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좀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지금 약간 빠졌어요. 너희들부터. 근데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 지구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녹았어. 이 녹은 걸 우리가 마그마라 그래. 얘들아, 뭘 마그마라고 하는 줄 알아? 이 마그마? 이 마그마가 아니라요. 마그마가 뭐냐면 이 마그마에는 액체 상태인
이걸 우리가 용암이라 그래. 용암. 용암과 그 위에 기체가 있어. 기체 상태인 화산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지질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전문 용어로 마그마 챔버라 그래. 마그마 챔버, 마그마 덩어리. 그러니까 지하에 마그마 덩어리가 생긴, 마그마 챔버가 생긴 거야. 얘가 이제 나중에 뚫고 올라오다가 빵 하고 터져서 용암이 나오고 화산 그 가스가 나오고 화산탄이 나오면서 그걸 우리가 화산 새설물이라고 해서 응암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용암이 있는데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녹아 있어요. 멜팅 돼 있다고. 그걸 우리가 용융돼 있다 그래. 용융. 알겠니? 응. 그런데 얘가 점점점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 온도가 내려가면 이 마그마 챔버에 있던 일정한 원소들이 화학 결합하면서 이렇게 결정 구조를 만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한 거는 결정 구조를 만든 거야.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얘네는 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뭐가 된 거야? 고체가 된 거잖아. 고체. 그럼 더 이상 물론 같은 공간에 있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될 수도 있는데 고체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액체 상태의 화학 결합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는 안 됐어도 그냥 우리는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해. 더 이상 액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화학 결합에. 그러면 얘네는 빠져나가고 이 나머지 용암들이 이제 남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 검정색 애들이 처음에 생긴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 애들이 생기겠지. 응?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빨간색 애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빨간색은 무슨 광물인 거예요? 저온에서 정출된 거지. 저온에서 정출된 광물인 거야. 그러면 검은색은 뭐겠어요? 고온에서 정출된 광물이지. 알겠니? 알겠어? 미안합니다. 근데 고온에서 누가 화학결합하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누가 고온에서 정출하기 좋아하냐면 마그네슘, 철 이런 애들이 고온에서 정출하기를 좋아해. 화학결합하기 좋아. 그러면 누가 저온에서 정출하기, 아까 여기 칼슘 이런 애들 있고요. 그러면 저온에서 누구냐 하면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그리고 실리카, 산소 이런 애들이야. 응? 그러니까 고온에서 막 얘네들이 막 만들어져.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에 이제 얘네들이 남아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게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이걸 배웠어요. 뭐냐면 용암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어. 미안합니다. 커피. 지금 여러분들 이걸 언제 찍었냐면 너희들 그 금요일날 시험지 받으러 왔잖아요. 전국 연합평가 시험지. 너희들 시험지 받고 가고 선생님이 와서 이제 찍는 거야. 아이고 얼굴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치? 빨리 계약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또 정도 쌓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네, 용암. 그러면 여러분 용암을 분류할 때 뭘 가지고 분류했었어요? SiO2의 함량을 가지고 분류했었잖아. 그래서 전체 중에 SiO2의 함량이 55%일 때 그리고 66% 정도일 때를 기준으로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으로 나눴었지. 그리고 세립질이냐 조립질이냐에 따라서 현, 휘, 반,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안섬섬 유석화라고 했었지. 그래서 기억나? 이 중에서 현무암이, 그리고 이 중에서 화강암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한반도 지형할 때, 우리가 그 화산암 지형, 제주도와 같은 화산암 지형은 대부분 우리나라 지형에서, 우리나라 지질도에서 화산암 지형 언제 만들어졌어? 화산. 화산이 폭발할 때 신생대 때 대부분 터졌지, 그치? 그러면 화강암은 언제? 중생아, 뒤에 할 거예요. 중생대 때. 심성암이잖아. 그래서 중생대 심성암들, 불암산, 수락산 이런 거 다 했었잖아, 그치? 여하튼간에 이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SiO2의 함량이 44%다 더 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감남암질인 거야. 그래서 이게 감남암질이 바로 멘틀이었잖아, 멘틀. 너 기억나지? 응? 그런데 SiO2, 이 SiO2의 함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터지는 거잖아. SiO2. 그럼 왜 커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실리카와 산소들이 결합이 많아지는 거지. 처음에는 적은데. 되긴 돼. 근데 많이 안 되고 다른 애들이 먼저 정출이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뭐가 먼저 정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코로나여서 요즘에는 일회용품에 주는데, 일회용품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줄인다고 카페에 가면은 일회용에다 안 주고서 머그컵으로 줬었어, 한동안. 카페에 가면 머그컵으로. 카페 머그컵. 내가 그 카페 머그컵을 딱 놓고 거기서 낚시를 했어. 카페 머그컵 낚시. 카페 머그컵 낚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학원 선생님도 몰라. 나 혼자 한 거니까. 카페 머그컵 낚시. 응? 그래서 고온에서 누가 먼저 정출돼? 칼슘, 그리고 아이런,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먼저 정출이 되고, 저온으로 갈수록 소듐, 포타슘, 칼륨을 우리가 포타슘이라 그래. 포타슘, 그리고 실리카 이런 애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지. 알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는 계획이 있구나. 다 이게 계획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중에서 칼슘과 나트륨은요, 이렇게 결합하는데, 자,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용암이 있잖아. 그러면 칼슘이 많이 포함된 사장석이 만들어져. 이걸 우리가 칼슘 사장석이라고 그래. 칼슘의 함량이 많아. 그런데 이 주위에 얘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주위를 이제 감싸면서 또 이제 크기가 성장한다고. 그러면 이 겉으로 성장하면서 할 때마다 나트륨을 많이 포함한 사장석이 만들어져.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 사장석이 이제 처음에 용암에서 덩어리가 만들어져. 사장석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만들어져, 광물이. 근데 그 광물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칼슘이. 처음에 칼슘이 막 붙어, 그 결합에. 그러면서 점점 걔가 이제 나무 나이테처럼 이제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면 할수록 뭐의 함량이 많아지는 거야? 소듐, 나트륨의 함량이 많아지는 거지. 퍼센트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점점. 그래서 이 사장석을 보면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칼슘과 나트륨의 함량이 변해.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또 한 가지는 봐봐요.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육각형 모양 정도로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생길 때 만약에 사방에 이런 물질들이 많으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대로 생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질 당시에 만약에 이쪽 왼쪽 방향으로만 물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도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알겠어? 이쪽만 이렇게 지금 생긴다고. 그래서 모양은 다른 것 같지. 얘는 완전한 육각형이고 얘는 무슨 이렇게 생겼잖아. 하지만 육각형이지. 응?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여하튼 간에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칼슘과 나트륨의 함량이 연속적으로 변해.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속 반응 계열이라 그래. 연속 반응 계열. 응? 산화석이 만들어질 때 칼슘과 나트륨의 함량이 점점 변한다고. 알겠어?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마그네슘과 철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결합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어두운 원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유색광물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많이 결합하니까. 그런데 뒤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시, 포타슘, 실리카, 산소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얘네들은 무색광물들이에요. 무색광물들이 많아져.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때 만들어진 광물들이 누구냐? 마그네슘과 철이 처음에 결합해서 이거 아까 기억하라 했죠. 감, 휘, 각, 흑, 정, 석.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용암이 이제 처음에 고온할 때 멜팅 녹아 있었는데 걔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쪽에서 막 사장석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감남석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감남석이 만들어지고 온도가 좀 더 내려가다가 그 옆에 휘석도 만들어지고 그 옆에 이제 각선석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고온에서 철과 마그네슘이 감남석과 휘석을 만드는데 많이 결합하면서 벌써 이 용암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은 잔류 용암에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소와 실리카들이 많이 결합이 시작되는 거지. 벌써 센 놈이 다 나갔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감남석일수록 뭐야? 고온의 정출 광물이고 석영 쪽으로 갈수록 저온의 정출 광물이지. 이 중에서 풍화에 누가 제일 강하냐면 석영이 제일 강해. 이쪽으로 갈수록.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칼슘과 나트륨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분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뚝뚝 끊기듯이. 응?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불연속 반응 계열이라 그래. 불연속 반응 계열. 하고 이 Y자 형태를 보앤의 반응 계열이라 그래. 보앤의 반응 계열. 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아. 여하튼간에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감휘각흑 정석사. 감휘각흑 정석사. 감휘각흑 정석사. 감휘각흑 정석사. 그래서 31페이지로 돌아올게. 이거 봐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쪽 봐. 감, 휘, 각, 흑, 석영.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석영이 풍화에 가장 강하다 그랬지. 그럼 왜 풍화에 강할까? 당연하지. 화학결합이 제일 강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기나 봐봐, 얘들아. 이 봐봐. 감남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굳으면서요. 여기 규소와 산소가 요거 지금 요 모양이 뭐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지금 무슨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그렸잖아. 요게 그러니까 가운데 실리카가 있고 그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사면체를 이렇게 이루는 이 결합 구조를 이렇게 형상화한 기호야. 우리가 SiO4 사면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지금 SiO4 사면체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거지. 하나만.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독립형이라 그래. 독립형. 그런데
두 번째 휘석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산소 하나를 요쪽에 있는 규소와 요쪽 이유탄 규소가 서로 나눠 갖는 거야. 이쪽으로도 공유가 하라, 이쪽으로 공유가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공유가 하면서 하나의 줄기를 만들었지. 이거를 단사슬이라고 돼 있고 또는 단쇠라고 돼. 단쇠 아니면 단쇠상 이런 식으로도 불러. 단쇠상. 그러면 이 각섬석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또 얘네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두 개다라는 거야. 두 개의 사슬이라는 얘기야. 복세상. 알겠지? 그 다음에 후근모는 하나의 평면으로만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서로 약해. 그래서 나중에 흑음모는요 이렇게 우리가 책장 이렇게 벗겨지듯이 한 장 한 장 벗겨지듯이 이렇게 판 모양으로 이렇게 벗겨진다고. 얘네들끼리는 강한데 얘네들끼리는 약해. 그걸 우리가 판상이라 그래. 판상. 그럼 우리가 석영은 망상, 사방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휘, 각흑, 석영. 독립, 단쇠, 복세, 그리고 뭐야? 판상, 망상. 그게 거의 쉽지. 순서대로만 알면 돼. 알겠어? 또 한 가지는 이거 한번 니네들이 일일이 다 세봐. 세보면 산소 대 규소의 비율을 일일이 한번 세봐. 한번. 그러면 1대 4대 1대 3, 4대 11, 2대 5, 1대 2 정도 돼. 한번 세봐. 그럼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아까 밑줄 쳤잖아. 자, 저온 정출로 광물로 갈수록 SiO4 사면체의 공유 산소수는 저온에서 정출된 광물일수록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소인데 이유탄 산소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산소가 많아진다. 알겠지?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 유색 광물들, 이런 애들, 금속 원소들이 많이 포함된 광물. 간난석, 휘석, 흑음모는 색이 어둡고 밀도가 크며 얘네들을 우리가 유색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리카, 낙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밀도가 작은 애들을 무색 광물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을 제외한 원소 광물. 단일한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산화광물, 황화광물, 탄산염 광물을 우리가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 원소 광물이라는 건 뭐야? 단일한 원소. 금강석, 흑연, 은, 금 이런 애들. 황화 광물은 서페이스, 이 지금 S, 황을 포함한 애들. 황철석 이런 애들. 산화 광물이라는 건 뭐예요? Fe3, O4와 같이 자철석 이런 애들처럼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광물. 그리고 할로겐 원소를 포함한 할로겐 광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생님 계속 얘기했더니 목이 말라. 뭐 먹고 싶어요? 탄산염 광물. CO3, E- 이런 애들. 그래서 CaCO3. 얘들아, CaCO3 어디서 들었지, 우리? 석회암에서 들었잖아. 그치? 석회암도 칼슘 카보네이트잖아. CaCO3. 이걸 우리가 학명으로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한다고. 칼슘 카보네이트. 근데 동이랑 칼슘 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방해석이라는 광물이야. 근데 이것도 첨언인데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방해석은 몇 방향 쪼개지냐? 세 방향 쪼개집니다. 기억해. 그 다음에 황산염 광물이 있고 인산염 광물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탄산염 광물은 CO3 E-를 포함하는 광물로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 광물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거기다 똑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뭐가 올라? 기포가. 탄소가 방출되는 거지. 이렇게 탄소가 방출되는 기포가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엔딩. 뿅. 그래서 우리 교과서, 미래행 교과서잖아요. 책이요. 책 보기 전에 다른 교과서 한번 볼게요. 이 비상이라는 교과서인데, 여기도 꽤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서 여기 볼게. 근데 요거는 지금 너희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봐봐. 광물의 정의, 여기 이제 암석이잖아. 이 암석을 이루는 게 광물이고, 광물은 규칙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광물 중에 대표적인 게 조황 광물이라고 하고, 그치?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규선형 광물로 SiO4 사면체를 이루고 있다. 좀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규선형 광물에는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감휘, 각흑, 석영. 그죠? 장석, 석영. 그러면 독립상, 단세, 복세, 판상, 망상. 응? 알겠어? 응. 선생님도 다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해. 속으로 니네가 물어보면 그럼 여기 보세요. 감휘, 각흑, 석영. 그래서 얘네들 보면 다 유색이죠. 색깔이 있죠. 근데 석영 같은 경우는 맑죠. 그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광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뭐 결정형이라고 비결정형이라고 한다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오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산화석이 클 때 이렇게도 클 수 있고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거의 원소들이 많으면 이렇게도 클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원래 크는데 특정한 방향으로 많아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커질 수 있나? 아 미안해. 이렇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커지는데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때 결정 면의 수, 이게 면인데 우가 이 각의 수의 합은 능의 수 플러스 2와 같다. 이걸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해. 그 다음에 색과 좋은 색. 아까 얘기했죠. 고유한 색, 자색이냐 탈색이냐 얘기했고요. 수정 같은 경우도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 황동석, 황철석이 다 노란색이란 말이야. 물론 좀 때깔은 다르지만. 근데 얘를 여기 지금 하얀색 요거를 우리가 초벌구입판, 요를 좋은판이라고 한다고. 좋은판에 긁었을 때 노란색, 녹색, 검은색 이런 걸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좋은 색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얘기했고요. 이거 모수 굵기계 얘기했었고요. 상대적인 굵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쪼개지는 애들, 일정한 결합 구조를 가진 애들, 휘석, 각섬석, 백운모, 흑운모, 방해석 이런 애들 특정한 모양을 갖는다 그랬지. 이 중에서 흑운모는 몇 방향? 한 방향 쪼개짐. 방해석은 몇 방향? 세 방향 쪼개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석영은 대신에 뭐 하는 거야? 깨지는 거였지. 깨지는 것도 누가 있었어? 감남석, 그쵸? 감남석, 석영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상 그리고 망상 이런 애들은 그냥 깨져버린다고. 알겠죠? 그리고 광택은 유리광택, 금속광택, 진주광택, 견성광택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건 지도서인데. 우리 교과서. 그래, 요걸로 하자. 이게 우리 교과서인데요. 한번 쫙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결정들은.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요 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나요? 나의 사랑은. 이제 끝날 때가 됐죠, 그쵸? 50분 지금 수업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정장석 같은 경우는 이런 색으로 생겼고, 각섬석, 석영 이런 애들이 있다. 운모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무 이렇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죠, 그쵸? 휘석, 석영 이런 애들이 있고요. 석영은 지금 이거 보세요. 깨진 거야, 이거 다 깨져버린 거야, 이거. 그리고 휘석은 뭐 두 방향 쪼개짐이고, 그치? 뒤에 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거. 여기 지금 몇 페이지야, 이거? 43페이지. 석영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정장석은 두 방향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흑운모, 이거 기억해. 흑운모는 한 방향 쪼개짐이고, 감남석은 깨집니다. 그리고 휘석은 두 방향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감휘, 각흑, 석영. 그치?
이 중에서 얘 흑음무는 판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한 방향. 그 다음에 석영하고 감남함은 깨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두 방향 쪼개짐이야. 알겠어? 대부분은 두 방향 쪼개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깨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 방향 쪼개짐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암염, 너 암염 알아요? 선생님 그거 알죠? 암염, 이 안염, NaCl. 그 이 암염은 몇 방향 쪼개짐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던집니다. 몇 방향 쪼개짐일까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30페이지, 31페이지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안녕.